네,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정말 섭외 전화를 받고 제가 A4 용지 5장 정도 분량을 질문을 만들어서 그리고 짧게 2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발표 자료들을 보면 결국 이제 우리 농촌 현장에서 시장의 실패가 농촌 현장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양적 증가를 아마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마을이 소멸하고 지역이 소멸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 농촌 현장에서는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형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궁금해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가 호혜와 연대라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가? 농림부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사업에 의해서 경제 조직,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찍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안으로서 농촌 현장의 사회적 경제가 바람직한 길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언급하셨던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조직 설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 농림부에서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 물론 제가 하고 있는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은 10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개 시군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기본 모형이 내 사람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요구하면서 그 인재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조차 없고 단지 공고사항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고사항들이 일선 시군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이러저런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냐. 이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인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어떤 종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저 보조사가 없었으면 생겨나기 어려웠었던 생각하는 조직들이 적절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년간째 지금 협동조합 경영부 제정이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로서는 전국적으로 그 몇 퍼센트가 보조금 때문에 생겨나서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 건강한 사회적 경제 조직 몇 퍼센트인가라고 평가할 만한 안목이나 자료는 저한테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좋은 데만 다녀서 제가 만든 그 중에는 보조금 받아고 협동조합 만든 분들이 소수예요. 소수고 그거 아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걱정할 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급하고 필요하니까 많이 생겨났지만 많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기를 농촌 인구가 지금 거의 10몇 년째 900만에서 1000만에서 거의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좀 몇 년 갈 것 같아요. 근데 7, 8년 후부터는 확 줄어들 거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올해 처음으로 기록기준 인구가 증가세가 멈췄거든요. 그건
국가 총리가 줄고 있는 데다가 이제 땅값이 너무 올라서 시골 가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인구도 이제 줄기 시작한 예전 같지 않을 거고 돌아가 그러면 인구 자체가 총량이 줄면 그때는 협동해서 뭐 하려고 해도 협동하고 사람이 부족해지는데 그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고 보조금 때문에 생겨난 조직이 있죠. 꽤 있는데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런 조직은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지원 조직인데 이거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실관계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온갖 종류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대표적인 게 농촌의 뭐 마을 만들기 또는 공동체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인데 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으라고 한 공식적인 입장 하나 없어요. 법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좀 하게 그 사업을 하게 해야 했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꼭 만드세요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명이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신활력 사업 추진단 여기에는 이건 농식품부 사업으로 만든 추진체니까 몇 명 기준이 있겠죠. 내 말은 잘 모르겠는데 어렵죠. 몇 명 기준인데 어려운데 너그럽게 보자면 큰 장족의 발전을 한 겁니다. 인권 비추는 사업을 만든 게 좀 좋게 보면 이 친화력 사업 시작한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최초 기획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위 아니고 직방에서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고 할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인건비 좀 씁시다. 인건비 좀. 그러니까 겁나 짓지 말고 해서 그런데 부족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 지침이 그렇게 꼭 몇 명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라 시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좀 대충 해주고 알아서 인원수는 시군마다 알아서 군비를 더 쓸 수 있는데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거는 뭐 분야를 망라하고 우리나라 행정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딱딱딱 뚫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특히 일선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이제 감사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 지역서비스 공동체 사업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활동 60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 할 수 있는 활동 60개가 없었어요.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 다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시군에서 연락이 오는 거지 뭘 해라는 거냐. 딱딱 써줘야 그거대로 하지. 아무 말도 없는 거 우리가 했다가 나중에 뭘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놓자. 그래가지고 60개를 써놓고 이게 극복해야 될 우리나라 행정 문화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에 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중간지원 조직은 뭐 신한력 사업이나 농림부 사업 때문에 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래서 대개 사단법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는데 내막을 보면 형태가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활동가들이 이렇게 한 팀이 있으니까 시군이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중간조직 활동 임무를 맡긴단 말이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지역의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지역의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연합을 하고 대개 무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연합을 한 연합조직이 있고 그 연합조직이 군청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군청이 이런 거 하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모양새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체로는 갈 길은 급하고 그러니까 연합조직 없는데 일단은 중간조직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장기로는 현장에서 좀 튼튼해지려면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농림부에서는 이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라 한 적은 없다. 물론 기존은 그렇게 진행되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 조직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셔서 그와 관련된 그와 요새했던 이제 농촌 그 사회적 경제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에 그 인건비성 나오지 않습니까? 매월 활동가들에게 200만 원 정도의 그 사업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정말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활동비에 가장 죄송합니다. 그 활동가라고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타 시군에서 데리고 들어온 활동가들에게 200만 원의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주거비와 그리고 활동비, 교통비, 회의비, 다가비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분을 모시고 와야 될지 그 사실경제 활동가를 좋아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경험인데요. 왜냐면 그게 제 입방장에서 시작된 사업이었거든요. 원래는 저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집착하는 게 많고 사회적 경제 담당하시는 전전들 과장님 계실 때 의원분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제안을 했냐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다 농사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 어차피 돈 많은 청년이 아니면 휴고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장사는 쉽지 않다. 장사 다 안 되니까. 근데 농촌에 가면 공적인 활동들, 돌봄, 사회적 경제 분야, 공익적인 활동들을 할 건 되게 많다. 그러니 인건비를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끌어당겨서 조치해서 끌어당겨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지역금융협력대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킬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곳에 인건비를 주고 젊은 사람들 땡겨서 공적인 일을 하게 하고 이 친구들 그런 일을 몇 년 하면서 지역에 자기 삶 기반을 갖춰 나가게 하자.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이걸 당시 과장님께서 흔쾌히 받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도 작지만 결국 뭘 실패를 했냐면 그 명목이 인건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산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받아오질 못하고 활동비로 받아온 거예요. 활동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받아오면 통장에 돈 넣어주면 땡이잖아요. 300만 원, 200만 원. 근데 활동비를 받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비극이 생기고 당시 농식품국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첫해 50명분 예산을 딱 받아서 이게 된단 말이야? 인건비로? 깜짝 놀라, 훌륭한데 내년에 이제 100명, 200명 늘리면 훌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인건비로 따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행정적인 것들이 있고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 부분은 농식품부 손도 떠나고 어려운 문제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에 인색하다고 그런 문제입니다. 경관 한편으로는 조금 예전에 비하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좋다 싶지만 결국은 귤이 넘어와서 귤이 못 되고 통제가 돼가지고 고쳐나가야죠. 앞으로도. 회장님이 많이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사회적 인력 경제 조직 관련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험에 늘어날 겁니다. 역설적인 모형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전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증가에 맞는 질적 증가를 고민할 때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